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매영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그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너무 애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기 7페이지 보면 역학조사반 편성을 하셨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언제부터 하신 거죠? 저희 역학조사반은 이제 양기보고서가 다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들 이제 일반적인 역학조사반은 이제 그 입원과 같은 그런 감염병이 아니고 네. 일반 식중독이라든가 네네. 뭐 쯔쯔가무시라든가 이제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었던 겁니다. 1, 2, 3, 4군이 있는데요. 네. 보통 1군의 그 장티푸스나 뭐 네. 이질 네. 뭐 이런 그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메리스는 4군 감염병 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감염병으로 되어 있어 갖고 네, 네. 우리 역학조사반에서 그거를 갖다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못했죠. 시스템은 아닙니다. 네,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예, 와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때 계속 문의드렸을 때도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서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늦어졌던 경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서 점점 늦어졌던 그런 걸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통화했던 적이 있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게 제가 볼 땐 지금 홍콩 뭐 감기도 있다고 그러고 글로벌 세대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입국자 추적조사도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했잖아요. 네네. 예, 예. 거기서도 우리는 전혀 지방이라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설사 우리 소장님이 하고 싶다 해도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 그런 답변이 왔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네. 그 감염병 예방법을 전면적으로 다 네. 곧 수정을 이제 곧 개정에 그러니까요. 준해서 네. 아마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게 만지지 않고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대처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참 그게 제가 요번에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어느 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할 거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좀 검토가 자세히 잘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세계보건국에서 와서 그분들이 인터뷰한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메리스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건 결핵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메리스가 와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공중파에서 이러니까 굉장히 지금 메리스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핵이 더 무섭단 말을 그분들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결핵에 대해서도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발병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시에는 얼마나 있나요? 예, 지금 결핵도 저희 결핵 그 사망률이나 감염률이 OECD 국가에서 지금 제1위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이제 약을 갖다가 6개월, 8개월만 먹으면은 완전히 이제 뭐 완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네.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 않는 내성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약이 듣지 않아서 굉장히 비싼 약을 지금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본인 부담금을 5%만 내면은 지금 병원에 가서도 무료로다가 거의 결핵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가 많이 줄지를 않고 있는 네, 상태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메리스하고 결핵하고 사망률을 따져본다면 결핵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이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핵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더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현재 그 결핵 환자가 우리 평택시가 계속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제가 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제가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탄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소에서 등록된 환자가 11명,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이 57명에서 68명이 현재 송탄 관할에 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늘었죠? 예, 늘었다는 얘기는 네. 환자 신규 환자가 늘었다는 것보다는 네. 발견율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그 국가에서 결핵 퇴치의 그 원년에 해가지고 지금 그 몇 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실시를 해서 강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네, 네. 그 병의원 신고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환자 발견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발견하지 않았던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지 네. 그 발병률이 높아져가지고 그쪽 등록이 많아진 발병률은 거 아니라 해도 지금 이게 호흡기로 전염이 되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네. 생겼을 때는 위험률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학생들이 지금 네. 요즘에 뭐 다이어트 이래가지고 잘 안 먹고 뭐 면역성이 떨어져서 네. 오히려 공기 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그 사망률은 10만 명에 5.2명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0.015명, 중국은 3명, 일본은 1.7명인데 우리는 5.2명이니까 엄청 높은 거고요. 발생률도 지금 한국은 10만 명당 9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3.3명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핵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 제가 통계 지금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보건소에서 예전에는 결핵 환자를 관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병원에 가도 본인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병원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 이제 전담 간호사가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결핵실에. 그래서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추후 관리,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관리까지도 하고 있고, 현재 그 6월 현재로다가 지금 195명, 네. 그러니까 보건소에 25명, 비용위원회 지금 170명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중에 내성 환자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내성이라는 것은 약을 갖다가 지금 기본 그 처방에서 쓰는 약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네.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약을 따로 쓰는데 약값이 한 알에 뭐 10만 원이 넘는 약을, 한 알에요? 예, 그렇게 비싼 약을 쓰고 그런 그러면 그 그걸 하루에 생각- 하나를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분들인 경우에는 그래서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국가에서 그건 해주고 있습니다. 내성 환자들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그거 그렇게 관리 안 하면 지금 그 전에도 TV에서도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아예 이렇게 집을 좀 따로 격리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번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거기도 그 결핵 환자를 이렇게 뭐랄까 격리까지 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나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나병은 이제 소록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집안 가족들도 스스로 격리를 시켰어요. 네. 내보냈는데 네, 네. 결핵은 자꾸 감추고 이렇게 품어요, 안으로. 그래서 더 우리나라가 안 없어집니다. 그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인데 실제로 이제 결핵 같은 것도 뭐 진짜 북한처럼 격리를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런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이제 없앨 정도가 약을, 왜냐하면 만성병이기 때문에 최하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먹어야 됩니다. 없죠, 예, 전염력은 전염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결핵이 나오는 건뭐 2주가 문제는 안에. 먹다 안 먹으면 이제 다전해성 결핵이라서 그때는 결핵이 약을 안 들어요. 이제 그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방 차원에서 결핵을 보건소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그것을 숨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차원과 그분들이 그 결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당하게 사회에서도 하면서도 약을 먹으면 치료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세요. 네. 그래야만 그분들이 당당하게 사회생활되고 치료도 받고 얘기도 하는데 그걸 자꾸 숨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라져야 될 것들이 줄지도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예방하지 아니하면 이게 끝이지도 않는 그런 질병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세계에서 1위라는 것도 진짜 오명이지만 그거 오명의 문제를 떠나서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결핵에 대해서
많이 좀 네, 애써주시기 좋은 바랍니다. 의견 감사드리고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 마냥 가장 무섭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저도 메르스를 보면서 느낀 건데 네.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그 같은 그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네. 마치 무슨 뭐 메르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그 옆에 격리만 돼 있으면 그 가족도 전부 다 메르스 환자로 다 취급을 네. 한다든가 결핵이 걸리면은 무조건 다 안 걸리는 것도 다 결핵 환자를 멀리하고 도외시하고 자꾸 따돌림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추게 되는 그런 그 정서적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아니면 시민에 대한 홍보를 좀 네. 그 두려움을 좀 떨쳐낼 수 네.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요번 홍보가 더 기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홍보 좀 합니다. 해주시고 네. 사실 뭐 메르스도 중동 감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응? 똑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감기, 우리 뭐 독감, 일본 내염막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겪고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의료진 분들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좀 홍보를 해서 다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거라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핵을 그 일반 1대1은 뭐 관리 철저히 하지만 네. 학교에 단 한 명이라도 결핵이 생기면은요. 네. 지금은 중앙도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전부 다 그 한 반을 그 접촉한 사람들을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검사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결핵약을 투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된 지금 네.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뭐 뜻하지 않게 이게 메르스라는 해서 참 뭐 보건소장님들, 양기 보건 직원들이 특히 고생을 하시는데 또 좋은 소리 또 많이 못 들으셔서. 아유, 네. 근데 어차피 뭐 이게 벌어진 일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다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메르스라는 게 처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건데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신종플루나 뭐 사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컸던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뭐죠 어렸을 때도 아마 뭐 밖에 갔다 오면은 손 씻는 거 굉장히 그게 기본적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없어졌어.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사스 저기 할 때 손세정제 널렸었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사라졌어. 요번에도 그냥 그걸 찾는데 이게 뭐 풍기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 이제 마스크하고 이제 그걸 또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초기 대칭이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 지자체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뭐 진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독단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뭐 정부하고도 마찰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 도에서도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거기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긴 썼는데 그게 지금 도가 없어진 것 같아. 지금은 중간적인 역할을 도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매뉴얼이나 이런 아까 뭐 용역을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 이제 보건당국하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같이 맞춰 가야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원님, 저 오늘 아침에 영상회의를 도지사, 이제 부지사가 주관해서 다녀왔는데요. 그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 지금 현재 발생했던 그 대처했던 그런 뭐 이런 모든 거에 대한 걸 받고 거기도 백서를 지금 또 따로다가 만들고 근데 우리 있습니다. 같이 맞춰야지. 예, 예, 우리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어떻게 됐던 뭐 응급호 뭐 세정제나 뭐 마스크 그거를 어떻게 보면 홍보 많이 하고 벌어지면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뭐 3,000몇 명이 되지만 시에서 저희들한테 준 거를 다 계산해 보면요 6, 7천 대요. 능동격리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중복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합을 다 해서 정리해서 이제 뺄 거 중복된 거 뺄 거 빼고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을요
저희한테 뭐 11일부터인가 그 준 거를 갖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천 나와 7천. 뭐 어떤 때는 뭐 2천 명도 나왔단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또 그때 이게 어떻게 그걸 다 해서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아니고 또 여기저기서 또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숫자는 정확치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또 뭐 지금이야 좀 됐지만 관에 또 따지고 여기서 저긴 했지만 또 뭐 안성이면은 공도면은 또 이제 안성으로 또 잡히잖아. 처음에 이제 우리 잡혔다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참 이 숫자가 이게 말거리 되는 거거든요. 왜 틀리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거야. 준 거는 우리한테 준 거는 있는데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그래프가 아니고 그냥 그래프로 도표 이렇게 그리면은 딱 나오잖아요. 숫자는 틀릴 수가 있어. 나중에 숫자를 맞추다 보면은. 그래서 뭔가 그런 것도 이 숫자 계산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개선 좀 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배란간에 많은 그 환자가 발생이 되고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오차가 생기고 그리고 또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에 오차가 생기고 그래서 진짜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몇천 명의 차이가 수시로 뭐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컴퓨터에. 그래서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기후가 이제 뭐 온난화도 되고 어떻게 보면 3월달 같은데도 그 이제 하천변을 가다 보면 뭐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살이보다는 좀 큰 거 같고 이상한 해충 같은 게 있더라고. 해충 같은 게. 그래서 이제는 지금 그 우리가 방역을 하면은 거의 뭐 4월, 5월달 뭐 이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걸 좀 더 빨리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산은 이제 그만큼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뭐야 그 경윤가 그걸 타갖고 네. 좀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읍면동까지도 이제 그걸 다 해서 뭐 다 직원들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친환경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좀 약하잖아요, 또. 확산이 좀 전시 약합니다. 효과가 좀 확산지. 네. 확산이 좀 그래서 그렇겠죠. 이런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또 하천이 또 많은 지역이고 또 하천이 또 이렇게 깨끗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좀 별도로 그것도 좀 저희가 좀 강한 걸로 그걸 좀 이렇게 좀 선택을 이렇게 할 필요가 그런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저희 특장차가 있거든요. 특장차가 지금 이제 송탄 우리 평택 저기 이제 안중이 있는데 그 요번에 새로다가 써보니까 여기 평택에 새로 올해 샀습니다. 5천만 원 주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산도 상당히 많이 되고 거리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차후가 안중하고 송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년 이상이 됐으니까 새로 구입을 해서 아마 그걸 활용한다면은 이제 그 소규모 단위는 그냥 차량으로다가 해도 될 것 같고 그거는 하천변 이런 데는 그 특장차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진드기 때문에도 뭐 그래도 보니까 뭐 제주도에서는 뭐 그걸로 이제 사람까지 사망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진천 유원지 같은 데도 이제 뭐 잔디 광장으로 또 돼 있고 지금 그 주변이 그래도 거기가 해충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천평 같은 데 소독을 또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외지인들도 굉장히 또 많이 오고 또 캠핑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진이천이나 뭐 안성천이나 뭐 오산천도 또 이제 우리 구역계도 있고 또 황구지천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좀 하천을 더 좀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양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서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소장님이랑 우리 직원분들께서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요. 배움터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제 도입이라는 게 뭐예요?
예, 어린이집에 이제 그 평가지표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그 단체장이랑 또 전문가들 모시고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같이 인증을 해 나가자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 뭐 어린이집 교사님,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평가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네. 조건도 까다롭고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강 어린이집 인증제도 같은 것도 그 매뉴얼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셔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 선생님들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또 도입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이거 어린이집 어렵게 해드리려는 예, 내용은 예. 아닙니다. 이거는 좀 뭔가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드리겠다는 그 측면에서 인증제면은 이제 그 앞에다가 인증 팻말도 좀 붙여드리면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제 저기를 가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도 저희들이 시켜드리고 교재도 따로다가 이제 지원해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경쟁 심리를 좀 부추겨서 좀 관심을 갖게끔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네. 제도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사분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평가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심사위원단 아직 구성이 안 돼. 예. 8월 달에 구성이 된다고 그러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거 해야 됐어요입니다. 뭐 메르스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구성이 되면 인증기간 지정하고 이런 거는 9월 달부터 네. 예.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린이집에는 다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교육을 한번 예 저기 연수회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95명 해갖고요. 예. 지금 평택시 어린이집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90. 100개소. 예. 그럼 여기에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도 인증제도에 뭐 이렇게 플러스가 되나요? 교육 받으시는 것도. 예, 그렇죠. 당연히. 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 잘 세우셔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제재보다는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네, 예, 네. 제도니까요. 그렇게. 뭐 심의위원회 의원님들을 좀 참여를 시켜드려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삼 의원입니다. 우리 뭐 다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거 많이 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드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의 보건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의 그 퍼센트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 대략적으로, 예.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 아니 1.3%였습니다. 2% 정도 될 겁니다. 2%. 예. 경기도 31개 시군 저희랑 뭐 저희 예산하고 비슷한 지역하고의 그런 비교 같은 거는 혹시 있나요? 그 예산 관련해서? 그 다른 시군 것까지는 비교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일부 뽑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전체 시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약 한 30%가 좀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요번에 조금 많이 올랐는데 1%를 안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그 늘 뭐 느끼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하는데 힘쓰고 교육하는데 힘쓰고 저희가 이번 상황을 보고 나서 정말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거기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꼭 이런 뭐 세계에서 뭐 40개 정도의 그런 그 감염병 이런 거가 앞으로 뭐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미리 이런 뭐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지금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뭐 인원의 문제는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보건소에 뭐 인원도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뭐 우리 여기 저 자치에 있는 위원장 위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배 의원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전장터에서 막 이제 복귀하셔가지고서 살아서 앉아 계신 분들 같아요. 이제 그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그 보건소에 가서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개념도 서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어떤 뭐 그 장비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맨몸으로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신 거를 저희들 눈으로 봤는데, 저희들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큰 자괴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거 매뉴얼 만들어 가시면서 또 상부기관 뭐 여기저기 부딪혀 가시면서 그 차츰차츰 그 일을 잡아가시는 거 보고 나서 저희 시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추후에 저희 이제 메르스 특위가 생겨서 거기에 관련된 거는 그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세교동은 이제 첫 발상지인 그 성모병원이 하필이면 또 저희 이제 세교동 지역구에서 이제 생겼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일 많이 전화를 받았던 게 그 세교 그 성모병원 주변들한테 이제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었던 게 왜 방역을 안 하냐 이거예요. 왜 방역을 안 하냐. 무슨 방역을 안 합니까? 이제 제 세교동 주변에 뭐 다중 이용 시설은 뭐 학교님으로 이제 다그 제도 조건을 다 해주고 있는데 왜 일반 그 주택들은 왜 안 하냐 이거야. 동사무소 갔더니 아직 방역을 안 하냐 그랬더니 안 하는 게 뭡니까? 아침 저녁까지 그냥 차가 계속 돌고 있는데. 그래서 원인이 뭔가 했더니 옛날에는 방역을 연막으로 했었잖아요. 가장 후진적인 방법인데 연막. 그게 돌아다니면 소리도 나고 연기가 나서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바로 그걸 눈치를 채는데, 한 번도 못 봤다 이거. 방역을 한 번도 못 봤다 이거야. 제가 하루에 한 7, 8시간 전화 받는 거예요 동네에서. 왜 방역을 안 하냐고. 그래서 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 물을 이제 뭐 증기로 해서 뭐 약재를 타서 이제 하는 게 더 그 연막 방식보다 더 그 살충 효과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상 터지니까 나는 거야. 터지니까 도대체 우리 그 방역했는데 무슨 제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있는 방역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역이라는 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해서 그리고 이제 알 수 있도록. 거기도 약재, 그 약재 넣는 것도 이제 보건소에서 우리 동사무소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게 약재도 또. 그 약재가 비쌉니까? 기존에 하는 것보다 약재가? 거의 뭐 경유나 값은 뭐 차이 안 납니다. 그 약재는 그렇습니다. 차이 안 나요?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그 많이 연목이 좀 해놓은 거를 장비가 없었나요? 우리 동사무소에 차가 하나 있으니까 다 이제 그거 가지고서 도는데. 다 같이 하는 건데. 예, 근데 보니까 그 약재도 이제 그 비용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저 김영 의원님께서 이제 그 결핵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우리나라 그 결핵으로 그 사망하신 분 2,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00명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6명이 사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죠, 이게 지금은요. 근데 지금 우리 관내에 뭐 한 300여 명 정도가 뭐 지금 그 결핵으로 감염되신 걸로 대략적으로 추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결핵도 전염이 되는 결핵이 있고 안 되는 결핵이 때문에요. 약을 먹으면 음성으로 되면 이제 감염을 안 시키고요. 네. 이제 양성 환자일 경우에는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약을 안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전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그럼요. 예. 오히려 공기 전염이니까 더 잘 되죠. 이게 제가 봤어요. 제가 중에서 먹었다 안 먹다는 친구들이, 사실 그 친구가 와서 술 한 잔 마시자고 그러면 저는 피해요. 제가 알골라. 이게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걸로. 이거 완전 폭탄인데, 이거. 그런 것도 좀 전혀 그 관리 통제가 안 되나요? 왜? 뭐 강제 규정은 뭐 취업에 대한 제한 조건은 있는데 개인에 대한 구성 요건이나 이런 거는 좀 없습니다. 그게 또 현실적 한계로군요. 네. 그럼 각자들 알아서 조심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죠? 이런 거 현실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 차단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네. 하게 하는 게 우리 당국의 책임인 것 등록자에 같습니다. 대해서 계속 먹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 관리를 힘드시겠지만 좀 예. 관리를 좀 철저히 예,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다른 의원님들이 다 보건소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뭐 고생하셨죠. 근데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우선 메르스가 본격적으로 평택에 이제 발생되고 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를 좀 이제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이 보건소 직원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근무를 해온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일부에서 이제 저에게 너무 경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또 다른 분이 또 얘기도 하시고 하던데 제가 지난번 이제 실함께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근무를 너무나 이렇게 혹사될 만큼 시켜서는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근무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좀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게 해달라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시 1,700여 공직자가 이 메르스에 뭐 총 집결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집결이 되고 있는 건지도 의문점이야. 이것이 사실 이제 메르스가 이제 생기고 나서 물론 보건소의 역할이 가장 이제 가깝고 또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700 공직자들에게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너무 이 보건소 직원들을 통해서만 이것이 정말 진행된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초기에는 이제 저희 보건소가 이제 처음 시작된 거는 20일 날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는 뭐 그냥 단순한 그 감염병으로 다 생각을 해갖고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대처를 사실 자가격리를 그때 16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건 27일 날 저녁 때 간호사가 한 명이 이제 발병이 되기 시작하면서 28일 날 조모 씨라는 안성분이 이제 확진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열이 나시는 분들이 뭐 상당수가 이제 거기에 있으셔서 거기서만 그날로만 검사해서 나온 분들이 4분이 나오셨습니다. 확진자가. 이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후송을 시키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다 그때는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이제 1대1 그 관리를 하라는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6월 4일부터는 이제 시청에 상황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1대1 매칭해서 전체 공무원이 그때 한 600여 명이 한꺼번에 1대1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실을 갖다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지금 현재까지도 해주셔갖고 각 부서별로다가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는 그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거기서 다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저희들이 좀 이제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다가 좀 많은 거를 갖다가 안고 가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 혼란을 겪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이후는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 대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4일부터 이제 비상대책단을 운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실장이라는 직책은 뭐예요? 단장을 시장, 부시장으로 하고 실장이 총괄적인 그 어떠한 그 각 그 부서별 각 그 반별 운영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몇 번 이렇게 가보지만 상황실장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간판만 상황실장인지. 총괄 보고 취합 뭐 이런 거 역할을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해주셨는데. 뭐 지난번 그 상황실 가봐도 뭐 매번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 상황실장이던데. 외부에서 올 때는 중앙부에서 와도 뭐 저도 2번이나 갔잖아요. 그래도 뭐 한마디도 안 하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데 뭘.
그 외부 저 부시장님이 보고할 때 있고 이제 시장님이 할 때도 저는 이제 있고요. 상황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네. 실제 내용은 안 그런 것 같고 뭐 오죽하면 또 뭐 인사이동 시켜서 이걸 또뭐 땜빵 시키는 건지 이런 건 참 석연치 않아요. 그건 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리 씨가 설명을 해도 그걸 인사이동 시켜놓고 그걸 겸직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해요. 그건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제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주는 데 있어서는 사소한 거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여지는 이미지로 보면 대단히 진짜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이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의 국가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질병관리본부가 껄쩍거리다가 제대로 대책이 안 되고 어디가 컨트롤 타워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보건소의 업무의 이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건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같이 대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전염병이 아니라 이 우리 시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도 사실 뭔가 이 정말 기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반드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뭐 뭔가 재난이 발생되거나 이 전염병이 돌면은 정말 허둥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이래서는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느낌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 메르스에 대해서 정말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해했던 것은 아까 우리 김혜영 의원님이나 이병비 의원님 말씀대로 메르스보다 오히려 결핵이 더 사망도 많고 발생 빈도도 높고 감염력도 좀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매번 얘기하지만 이 공개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 첫 번째,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내용도 신뢰를 안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실제 메르스가 1명 더 확진되고 2명 확진되고 이렇게 해서 불안감보다는 실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어디를 가면 안 되고 어디를 가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한 감을 느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이제 이 감염병 이런 게 생기면 즉각 공개하는 쪽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논란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 이 희생은 많이 있었지만 아주 값진 교훈을 이제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시도 좀 더 이제 개선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메르스의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면 이게 종식되는 게 출구 전략이요.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고 해봐야 경제 안 살아납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도배를 해도요, 시민들은 거기에 같은 생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메르스를 정말 종식시키는 것이 가만히 놔둬도요, 그때 되면 뭐 소비하지 말래도 하는 거고, 다니지 말래도 다니게 되는 거지. 메르스는 불안해지는데 이걸 가서 어디 나가라, 뭐 소비해라 이런다고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보건소에 아쉽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이런 이제 이 문제가 발생될 때에 이 기왕에 이제 총력 대응을 하는 거라면 그런 세심한 문제를 좀 더 좀 면밀하게 좀 준비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하긴 했지만 실제 우리 시가
총체적인 이제 총괄 지휘를 하더라도 유관기관들과의 이 연계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뭐 지금 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이고 학부모들이 뭐 학교에 막 항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 휴업을 조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 때에 이걸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좀 주지 않고 여기에 전념하느냐는 사실 이 평택시뿐이 아니라 유관기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역할에서 무엇보다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더욱더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낀 것은 제가 느끼면 그렇습니다. TV 그 종편 방송에서 연일 24시간 그 뭐 하여튼 공포스러운 얘기만 이제 해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국민들로부터 메르스가 정말 공포의 이 모습으로 다가온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난 23일 날 확진자가 발생되고 나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까지 자가격리나 능동 이제 감시 이런 것들을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도 이제 뭐 일부 이제 부족한데 더 추가로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왕에 이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것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돼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8일 날인가요? 그때까지 하면은 이제 일단 이제 우리 시는 관리 대상에서 다 이제 없어지고 21일 되면은 메르스 종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제 예상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이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외부적으로 보면은 마치 재인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도 뭐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좀 비춰진 모습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메르스로 인해서 확진된 분이나 또 사망된 분이나 그 가족들이나 또는 관리 대상으로 해서 자가격리된 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한 피해를 입은 건데 마치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좀 준 거 아닌가 생각돼요. 그분들이 진정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을 좀 겪는 문제도 그렇고, 또 언론도 매번 나오지만 이제 의료진들도 사실 엄청난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사회적 이 분위기는 이참에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뭐 시가 바꾸려는 건 아니고 좀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병성 소장님, 양희정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까지 뭐 잘 이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먼저도 주문했지만 우리 시가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과감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따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선집행하고 향후에 뭐 국가나 도로부터 다시 또 필요한 것은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궁금한 것만 좀 질문하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소장님 보고하실 때 178번 환자는 어제 퇴원하셨다 그랬고, 네. 117번인가요? 6월 10일 날 확진된 분. 네. 동탄 한림대 네, 성심병원. 네. 이분만 이제 한 분만 이제 지금 치료 중이잖아요. 예, 오늘 아마 객단 검사 결과가 한 점심 때쯤 나오니까 오늘 아마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음성이 나오면 이제 퇴원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178번 확진자는 퇴원하셨지만 그분과 이제 접촉했던 분들은 역학조사 결과 숫자가 뭐 늘어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네. 지금도 더 늘어나고 있는.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다 이제 조사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오늘까지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자가격리나 능동감시자가 우리 시에 현재 자료로 보니까 71명의 84명 능동감시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네. 이분들은 그러면 178번 확진자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해제되는 날짜도 각각 다르겠네요. 예, 다릅니다. 이제 최종은 7월 8일이라고 하셨고, 네네. 이제 접촉한 날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잠복 기간을 따라서 예, 다 예. 이제 돼 있는 거죠. 예, 그 밑에 이제 격리자 추이를 보시면은 예. 이 줄어가는 그 날짜별로다가 줄어가는 저 34일 날은 40명이 이제 해제가 돼서 32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피해를 입은 병의원, 약국 이렇게 예. 이제 표시가 돼서 현황을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병원들이나 이런 데가 상당한 이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 중에 평택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7월 6일 날 이제 개원을 이제 한다고 했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경우와 지금 160억에 대한 긴급 자금을 갖다가 그 미르스 피해병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예, 그냥, 대출이 아니고? 예, 그거는 그 피해 보상을 하는 차원인데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어서. 우리 시에 160억이요? 아닙니다. 전체? 전체 지금 160억. 그 전체 160억이면 서울 삼성병원 주는 것도 안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2차로다가 더 세운다는 그런 그 얘기는 있습니다. 네. 1차로 다 끝나지는 않고. 실제 이 평택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이제 막 본격화될 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알고도 걸리고 또 모르다가 걸리고 한 것도 있지만 평택은 사실 잘 모르고 이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병원도 굉장한 피해를 이제 당한 사례 같은데 이 병원에 대해서 뭐 다른 걸 이유로 해서 자꾸 문제 제기하거나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있는 대로 개선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마치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된 것처럼 호도되거나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원이나 약국들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데 지장 없도록 시나 이제 국가나 이제 책임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해소시켜주는 쪽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시의 지금 자료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지금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평택이 이런 문제에 피해로 끝나지 않고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무엇보다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 이 메르스 때문에 뭐 병원이 뭐 휴원하거나 또는 뭐 잠정 폐쇄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평상시에 이제 아주 급하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이제 진료가 이제 요하는 분들이 평택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평택 그 저기 굿모닝 병원이 미르스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미르스 환자를 직접 관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가잖아요. 불안해서. 글쎄 뭐 지금 현재 미르스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박유병원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병원에서는 뭐 대부분 지금 미르스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지금 시민분들이 병원을 이용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차후 요번에 이제 해제가 되고 나면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이제 가야 되지만 이제 메르스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은 아주 중증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증인 분들이 있잖아요. 뭐 수술이 필요하되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나 뭔 사고를 당해서 정말 급히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 없어요? 예, 예. 지금 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혀서 정리돼가는 마당이긴 예. 하지만 또 메르스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그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도 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7월 21일이면 앞으로 한 20일 가량 조금 못되게 남았는데 네. 지금 같은 고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끝까지 많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성 또 양희정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요구사항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